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3일 정오입니다. 태영호 전 공사가 존 볼턴에 대한 김정은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 언론이 지금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느냐를 분석을 했는데 이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24일 일요일부터 3월 3일 일요일까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이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회담을 어떻게 다루었느냐를 분석을 했더니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북한이 처음으로 자기 지도자의 외국 방문 상황을 신속히 보도하는 것은 물론 활동 내용에서도 김정은을 정상국가 지도자처럼 묘사했다. 이게 아주 특이하다는 겁니다. 북한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김정일 때도 지도자의 외국 방문 소식은 방문이 끝나 북한으로 돌아온 다음 보도하는 것이 하나의 준칙처럼 되어 있었는데, 김정은이 이번에 지난 23일 오후 열차로 평양을 출발하여 새벽 중국 단동을 통과하자마자 24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하여 열차로 출발했던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아주 신속히 보도한 경우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김정은 때에 이르기까지 수령이 외국을 방문하면 대사관 성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으나 대사관 성원들과의 기념 촬영 사진은 절대 공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북한 대사관들에는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말아야 할 부서의 요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 방문을 상세히 보도하고 기념 촬영한 사진도 공개를 했다. 이것도 특징이라는 것이 태영호 공사의 지적입니다. 둘째로 가장 큰 특징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언론들은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주민들에게 선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은 조미, 조선과 미국이라는 뜻입니다. 조미 최고 수뇌분들께서는 두 번째로 되는 하노이에서의 상봉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평가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와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반도 비핵화와 조미 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긴밀히 연계해 나가며 하노이 순회회담에서 논의된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시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한 언론의 이런 보도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수령은 절대로 깨지는 회담에 참여할 수도 없고 수령이 참여한 회담이 실패할 수도 없다. 백전백승해야 하는데 어떻게 트럼프로부터 뺨 맞은 상황을 그냥 보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합의되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결국 북한 주민들은 이 선전으로 해서 이번 회담이 성공한 것으로 믿겠지만은 김정은이는 성공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열차로 북한 간부들과 수행 성원들을 너무 많이 데리고 갔기 때문에 언젠가는 말이 나와가지고 실패했다는 것이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흥미로운 게 존 볼턴에 대한 김정은의 강한 분노를 엿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친교 만찬을 보도를 하면서 북한 언론은
미국 측에서 폼페이오 백악관 비서실장 대리 미크 말베이니가 참석했다고 참석자들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28일 진행된 2차 미북 회담 확대 회담 보도에서만은 누가 참석했는지를 보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볼턴이 참고했거든요. 볼턴을 빼기 위해서 일부러 참석자를 뺐다 이겁니다. 지난해 6.12 싱가포르 회담 때는 상대 측에서는 미 합중국 국무장관 폼페이오, 국가안전담당 보좌관 존 볼턴, 그리고 비서실장 존 켈리가 참석했다고 볼턴의 참가 사실을 명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김정은이가 아니면 북한 당국이 이번 볼턴 때문에 이 회담이 깨졌다 하는 억하심정을 이런 식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입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태영호 씨는 김정은이 회담 중에 핵 은폐 의혹을 제기한 트럼프를 뒤에서 충동질한 것은 볼턴이며 결국 회담을 결렬시킨 장본인이 볼턴이라고 대단히 화가 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을 부추겨 가지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겠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대북 제재 해제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김정은이가 카드를 내밀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 말고 더 있다. 그것 말고 하나 더 해야 한다. 라고 역제의를 하도록 만든 사람이, 그리하여 김정은이가 당황하도록 만든 게 볼턴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알파가 뭐였느냐? 흔히 숨겨놓은 우라늄 농축시설까지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설과, 아니면 핵신고 목록까지 다 내야 된다. 영변 핵시설 폐기로는 안 된다. 핵시설, 미사일 기지, 핵탄두 등의 신고서를 다 내야 우리가 고려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볼턴이 충동질한 것처럼 김정은은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언론 보도에 그렇게 이름을 빼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태영호 씨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 제2차 미북회담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라기보다는 볼턴과 이용호의 대결이었다. 이용호가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라고 했는데, 끝까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회담의 대부분 시간이 제재 해제의 폭과 관련한 상응 계산서 문제가 아니라 핵 은폐 의혹 문제에 집중되었으며, 김정은과 트럼프는 뒤로 물러서 있고 이용호와 볼턴이 논전을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미북 핵협상은 영변 핵시설 폐기대 상응 조치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핵 은폐 의혹 해소 문제에 집중될 것이다. 북한은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빨리 핵 은폐 의혹을 해소하여 대북 제재도 풀고 남북 경협에도 문을 열어주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북한 언론의 보도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실패를 했는데도 실패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앞으로 판은 깨지 않고 미국과의 대화는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절박한 심정을 보여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볼턴에 대한 유감도 있겠지만은 보다 북한이 지금 약한 입장에 있다. 대북 제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을 옥죄니까, 또 믿었던 중국도 그 대북 제재를 근본적으로 있다라는 지원은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정말 깝깝하다. 김정은으로서는 정권이 바뀐 지가 벌써
8년이 되었는데 인민 생활을 좀 향상시켜야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안 되고 있다. 그 고민을 안고 지금 김정은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열차 안에서 달리고 있을 겁니다.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김정은이는 지금 별로 건강이 좀 나빠졌다고 합니다. 건강이 나빠질 걸 골라서 하지 않습니까? 비만 아마 몸무게가 100kg 이상인데다가 또 담배를 그렇게 줄담배를 피운다면은 또 독재자는 주변에서 관리가 안 됩니다. 항상 늦잠을 잡니다. 독재자는 늦잠을 잡니다. 민주주의 지도자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고요. 히틀러도 늦잠 잤는데 처칠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데 심지어 노르만디 상륙작전 1944년 6월에 노르만디 상륙작전 보고도 히틀러는 늦게 상륙작전 새벽부터 있었는데 히틀러를 깨우지 않아 가지고 제대로 대응하는데 아주 장애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김정은이가 이번에 심신이 다 피로한 상태에서 지금 평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주민들도 곧 알게 되겠죠. 알게 되었을 때 김정은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되느냐. 특히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는 지도부는 다 압니다. 지도부의 눈초리가 달라지지 않을까. 김정은 믿고 과연 내 평생을 걸 수 있느냐 하는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바로 북한 언론의 보도입니다. 미련을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의 처지가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